이게 2020년 7월 17일에 먼저 난 기사예요. 워렌 버핏이 원칙을 깨고 산 애플 주식 넉 달 만에 48조 급등? 원래 이 대형주는 사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대요, 이 분께서. 그런데 애플에 투자를 했고 이게 대박을 터뜨렸다. 작년에 실적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뭐 원래 잘 나가기도 했지만 작년 3월부터 이달 15일이면 7월 이때가 2분기겠네요. 그러면 2분기에 애플 주가가 71% 급등을 했고 애플 주식 2억 4,500만 주를 보유해서 기관 투자자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했대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요거 워렌 버핏이 이끄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큰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꾸준히 지분을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를 해왔고 1,000만 주, 1,000주도 아니고 1,000만 주 매입을 했고 4년간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고요. 포트폴리오의 40%가 애플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총 애플 지분의 보유한 애플 지분의 총 가격은 950달러고 매입 총액이 350억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플 주식으로만 600억 달러를 벌어들인 거고요. 버핏은 그간 기업의 10년 후 모습을 상상하기 쉬워야 한다. 이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원래 워렌 버핏이 여기 있네. 자식이 잘 아는 분야에서만 투자를 한다. 이게 항상 투자 원칙이고요. 애플보다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주식을 늘 사왔어요. 우리가 늘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먹고 있고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늘 사왔는데 그만큼 잘 안다는 거죠. 알고 상상하기 쉬워야 되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계속 먹잖아요. 맥도날드도 계속 먹고 인기 식품이니까 코카콜라는 지속적인 수익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예상할 수 있고 회사의 현금 흐름 추정도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애플과 같은 IT 산업은 종속기간이 짧아 몇 년 후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예측되기 어렵기 때문에 애플 같은 거는 안 샀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에 처음으로 사서 이제 꾸준히 늘려와가지고 애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기관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어딜까? 버핏이 대형주인 애플에 투자하자 내재 가치가 있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는 자신의 가치 투자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돈 있는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분석해 봤더니 코로나 여파로 인한 보험이나 에너지 같은 다른 투자 대상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애플 덕분에 다른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던 거로 분석이 된다. 라고 하면서 버핏이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고 가치주만 사들였다면 그의 포트폴리오가 잘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애널리스트도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이 가치주라는 게 이제 오늘 볼 거에서 나올 거예요. 가치주는 여기 내재 가치가 있지만 내재 가치가 있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저평가됐다.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샀다는 거고 한번 볼까요? 재밌겠죠 오늘. 네. 레베카님 또 일침을 날려주셨네. 워렌 버핏 정도는 내야 분산 투자를 한다. 네, 일반 기회들은 분산 투자를 할 자금이 없기에 몰빵을 한다. 그쵸? 저는 나름 분산 투자해요. 몰빵은 진짜 안 하려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빵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몰빵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디 갔지? 짜잔. 저평가 가치주 매입을 했다는 건데 워렌 버핏이 지난해 이게 3일 전에 났던 기사들을 조금 종합한 거예요. 워렌 버핏이 지난해 말에 애플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다 팔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를 선정을 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오늘 21일이구나. 17일에 난 기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9조
9조 5,100억 원 규모의 버라이즌 주식과 4조 5,300억 원 규모의 쉐브론 주식을 신규 매수했습니다. 쉐브론이 여기 이게 보면 비중을 확대한 종목, 여기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놨어요. 통신사 버라이즌, 정유업체 쉐브론, 보험 컨설팅 마쉬앤 맥러넌. 크리스틴님은 여기 잘 아시겠다, 그쵸? 제약회사 머크앤코, 에브비, 브리스톨 마이스 어센스 퀵 이런 곳을 샀고요. 또 축소한 곳이 애플,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여기 JP모건, 뭐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M&T 은행, 여기는 포트폴리오에서 뺐대요. 근데 작년에 사실 여기 은행주나 이런 거 사면서 워렌 버핏이 이걸 샀다, 왜 여기에 투자를 할까 되게 좀 의아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세 곳은 아예 작년에 뺐다고 하고요. 웰스파고도 웰스파고 사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95%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몰빵하는 액수라 하면 몰빵은, 네, 맞아요. 레베카님,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1,000만 원이든 500이든 내가 얼마든 워렌 버핏이 주식하는 금액이 50분의 1 금액. 아, 그런가요? 그냥 내가 가진 거 다 올인하면 몰빵 아닌가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 그냥 내가 가진 거에 모든 거를, 내가 만약에 삼성에 주식을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삼성에만 내가 가진 걸 다 투자하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몰빵이라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군요. 네, 저는 그냥 적금하듯이 하나씩 사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나름 평가. 저도 맞아요, 루시님.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소액이어도 분산 투자했어요. 네이버 사고, 카카오 사고, 제가 가진 선 안에서. 어쨌든 빨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라이즌과 쉐브론 주식을 샀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버라이즌 지분 보유량은 작년 3분기 말에 5,840만 주, 여기에서 5억 4,670만 주, 2배 넘게 늘었고요. 쉐브론 지분 보유량도 작년 3분기 말에 4,430만 주에서 4,850만 주로 늘었어요. 버라이즌을 많이 샀죠. 엄청.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버라이즌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05% 상승을 했고 쉐브론 역시 2.65% 올랐다고 합니다. 이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3분기 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버라이즌과 쉐브론 지분 보유량 정보 요청을 받았지만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큰 기관들은 얼마나 갖고 있고 뭘 사고 팔았는지 이런 거를 좀 공개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4분기에도 우리가 그 공직자 그 재산 공개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또 있나 본데 우리도 왜 기업들 그 공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4분기에도 계속 버라이즌과 쉐브론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11월쯤에 그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길 원했을 것이라고 관측을 했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곳이 사면은 덩달아 오르니까 이게 또 주가 조작이나 이런 세력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당장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시 시기를 늦췄고 이번에 보유량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3, 4분기에 꾸준히 사서 올해 초에 2월에서야 공개를 한 거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두 종목 외에도 보험 및 컨설팅 업체 어디 갔어? 마시앤 맥러넌 주식 비중도 확대를 했고요. 4억 9,900만 달러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역시 마시앤 맥러넌 주가도 시간의 거래에서 0.7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곧바로 올라버리니까 네, 그런 게 좀 아마 이걸 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살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산 다음에 공개를, 물론 그때 샀으면 더 쌌겠지만 통신주가 그렇게 막 확 오르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더 보겠습니다. 근데 애플 주식 비용은 약 6% 정도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4분기 기준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 가치는 1200달러, 억 달러, 약 133조 원으로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라이즌과 쉐브론은 워렌 버핏의 이 저평가 가치주 투자 원칙과 일치하는 종목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가치주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할 거예요. 가치주란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생하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말하고요.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기업 가운데 미래에 기대되는 성장의 원천이나 또 현재의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성장 요인이 주요 관심 대상인 성장주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좀 높은 가격, 우리가 주로 고평가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고요. 가치주는 보통 자산가치 우량 정도로 해석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투자 형태로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고요. 가치주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는 달라져서 고성장은 아닐지라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고배당을 실시해서 주주를 중시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 이 기사에서 봤듯이 내재 가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싼 곳, 네, 그런 주식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버라이즌 밸류에이션, PER, 우리가 퍼라고도 해요. 그냥 주가 수익 비율. 이 15.59로 버라이즌의 주가 수익 비율이 12.59, 버라이즌의 퍼가 12.59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S&P 500이 500 평균의 25점 S&P 500의 퍼가 25.74인데 요것보다 이제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배당 수익률도 4.6%로 높은 편이다 하는데 어려워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네 한번 이거 죄송해요. 목이 잠겨서 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퍼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고요. 목이 잠겨. Price 주가, Earning 수익, Ratio 비율,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비율.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한국말인데 뭐 대충은 그런 거구나 싶은데 조금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몇 배라고 그리고 또 몇 배라고 일단 읽으면 돼요. 퍼가 몇 배다. 17이라고 있으면 17배다, 12.59배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퍼 계산은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 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게 얼마나 좀 평가가 돼 있냐, 좀 그 시장 얼마나 이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좀 조금 더 하는 말로 얼마나 뻥튀기 돼 있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고평가돼 있다. 높으면 높을수록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아니지. 높을수록 고평가돼 있고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럼 퍼 계산은 어떻게 하냐? 주당 순이익분의 현재 주가입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은 뭐냐? 한 주당 얼마나 순이익을, 이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얼마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 또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예요. 일단 요거를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를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어요.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네이버 금융이거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어떻게 보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 증권이 있어요. 증권에 들어가면 여기 웬만한 국내 증시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네이버는 공짜로 돼 있으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뭐 코스피 1위 이런 거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은 추정 PER, 현재의 추정 PER 이런 게 나와요. 여기 PER이 있는데 요거는 9월 기준이고요. 이거 보면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22분이네? 어머,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시가 보면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어디 갔지? 네.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보면 현재 주가 82,600원을 5,071원으로 나누면 요 16.29배가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9월 기준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현재 우리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러면 약 16.29배, 17배 퍼가 삼성전자의 퍼는 17배다. PER은 17배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은 삼성전자가 한 주당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17개 높게 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다. 뻥튀기 돼서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한 주가 순이익이 몇 배를 나타내는지를 보는 거고요. 요게 이거 좀 더 올려드리겠다. 주식 한 주가 순이익이 몇 배를 나타내는지 보는 거고 주식에 얼마만큼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가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PER이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높고 낮다고 해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할 수가 없고 성장성을 보고 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장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우리 셀트리온, 시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되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분류되는 거, 좀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이 고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료 산업, 전기차도 그렇죠. 테슬라 잠깐 볼까요? 이 네이버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은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시면 돼요. 인베스팅닷컴에서 뭐 버라이즌이나 테슬라 검색하시면 지금 이게 어디 갔더라? 주가 수익 비율 보이세요? 거품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물론 기업 가치가 그렇다고 나쁜 주식이 절대 아니죠.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 나쁜 주식이라는 건 재무 구조가 얼마나 이제 탄탄한지,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 등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고,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PER이 지금 얼마예요? 1256. 이런 것은 이제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추천하지 않는 거죠. 보통 그래요. 뭐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좋은 주식이긴 하겠지만 거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만큼 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뻥튀기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자, 배당 수익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랑 이걸 비교하면 안 되죠. 코카콜라랑 테슬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면 보통은 LG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요. 삼성전자의 가장 주된 게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LG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죠. 그래서 그 주식을 사려면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주된 그 사업이 무엇인지도 알고 항상 공부를 하고 사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PER과 하이닉스의 PER을 비교해보고 사는 거고요.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해보고 사는 거고 코카콜라를 사면 펩시를 비교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리온 또 뭐가 있죠? 롯데제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인데 배당금이 현재 주가의 몇 %인가를 나타내고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해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 우리가 배당금 하죠. 그래서 이 배당금은 주주들한테 이 발생한 이익 중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은 투자금에 대해서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연히 그 나타내는 배당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계산은 현재 한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고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0원인 이 A사의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10%가 된다. 다 됐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배당 투자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배당금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주주에게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가 되는 건데 지난해 버라이즌 주가는 7% 하락하면서 S&P 지수 상승률에 16%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앞으로 5G가 더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니까 주가가 이런 좋은 전망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도 통신주나 특히 KT 같은 주식은 좀 낮아요. 많이 낮아요. KT는. SK텔레콤 20만원대가 그렇고 LG 플러스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약간 누구냐? 얘 누구지?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저기 약간 그런 식으로 보고 샀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통신주도 물론 5G에 그걸 받으면 올라가긴 하겠지만 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에는 괜찮은 주식이긴 한데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는 거. S&P 500은 500개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고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500개 기업을 정해가지고 그냥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피 100, 코스피 지수가 100대 기업이면 여기 S&P 요 사람들이 해서 관리하는 건데 지수 자체를 일컬을 뿐만 아니라 지수에 포함된 해당 500개 기업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500개 기업 중 대부분은 미국 기업인 거고요. 그냥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올랐다 내렸다고 할 때 요 S&P도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식입니다. 세브론 역시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5.6%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가치주로 평가가 되고요. 아까 거기서 봤죠? 단순히 그런 우리가 지식백과에서 봤을 때 단순히 고성장은 아닐지라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고배당을 실시해서 주주를 중시하는 이런 것도 가치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가치주로 이제 본다는 거고요. 애플을 판 이유는 지난해 애플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플 주가가 애플의 그런 기업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이 나쁘다, 뭐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판 게 아니라 애플의 주식 그게 계속 오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아무래도 그 금액대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아마 그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6% 정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동안 선호해왔던 금융주 비중을 축소를 했어요. 네. 지난 1년간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이제 재편을 해왔는데 특히 소비자 금융,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된 은행에 많이 투자를 해왔거든요. 워렌 버핏이 근데 작년에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사고 이럴 때 지금 은행이 작년에 저금리 기조로 되게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워렌 버핏이 은행을 살까 되게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결국에는 팔았습니다. 몇 달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 대한 베팅을 유지하면서 일부 대부 업체들 중에 일부를 매수하기도 했고요. 아까 살펴본 통신사 이렇게 버라이즌 사고 버라이즌 2배나 샀고요. 정유업체 샀고요. 정유업체를 산 거는 이제 그걸 거예요. 백신 효과로 인해서 이제 여행이
여행 산업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오를 게 바로 정유업체일 겁니다. 왜냐? 비행기가 뜰 거기 때문에 화물의 또 그 운행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화물, 배, 선박과 비행기의 운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아마 정유업체가 더 곽강을 받을 거고 사람들의 이동량도 늘어날 거고요. 산업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름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를 때가 됐다라고 본 거겠죠?